자, 오늘 강의는요, 지난 7월 18일자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18일자. 한 열흘 됐네요. 미리 좀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늦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코리아 타임즈 제목이 Boost Hope for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망을 좀 고조시키자라고 하는, 고조시켜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부제목은요, Korea's proactive roles essential as global pivot state라고 그래서요. 자, 한국의 적극적인 어떤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 중요한 이 글로벌이 국제적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아주 중요한 국가. 그러니까 피봇은 이제 영어라기보다는 프랑스 쪽 라틴을 거쳐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들어온 단어들인데요. 중요한 임포턴트죠. 중요한 어떤 국가로서 아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걸로 거기에 대한 기사인데요. 참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참 적극적인 역할을 못해요. 우리가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북이 대치된 거죠. 이것이 뭔가 하니 대치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대치 비용. 대치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 큰 거죠. 적극적인 행사를 못 해요. 왜?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은 해준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한다 그래도, 싸게 조건을 제시한다 그래도요, 재건 비용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이 분단된 것의 대치 비용이요, 이렇게 커요. 이것뿐만 아니죠. 젊은이들 20대 초반에 한참 공부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이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군대를 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예요. 그죠?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아마 공항, 어디 공항인가요? 하고 아마 서북부 이쪽인가 봐요. 이쪽에 삼성이 아마 도시 전체를 재건을 한데 하는 것 같아요. 오데사는 제2도시인가 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마 요쪽 부분, 여기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동부 이쪽은 이제 친러계가 거의 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만약 이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도 아마 별도의 자치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벨로루시아는 이게 러시아어로 벨로가요. 벨라루시아가 이게 벨라가 파이트예요, 파이트. 그리고 루스는 러시아를 이렇게 발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백러시아, 옛날에 이쪽이 백러시아라 그랬습니다. 거의 뭐 러시아죠. 여기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러시아형입니다. 러시아형. 만약에 폴란드라가 루트가니까 끊어버리면 못 가게 막아버리면 비행기가 가겠죠. 아니면 전쟁이 나겠죠. 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부터 많이 침략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서방 쪽으로 붙으면서 확실한 어떤 독립국가로서 러시아의 러시아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방문한 우리나라 대통령,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의 대통령 된 사람이 없죠. 그죠? 없어요. 아마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맞아. 이분이 처음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출신인가요? 아니죠. 그분도 아마 저쪽 아마 경상도 구미 쪽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박지만 씨, 그 밑에 동생 박지만 씨가 서울 출신인가요? 58년생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는 서울대 법학과 법대 아마 사법학과인가 봐요. 공법학과인가요? 서울대는 그 법과대학에 사법학과하고 공법학과가 있는데 아마 공법학과 출신이겠죠. 전공해갖고 학사, 석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석사는 왜 나간 거 아니? 사람이 들어가서 고시패스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마 대학원을 진학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원이 충원돼갖고 아마 아마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고시를. 그래서 검찰총장을 했죠. 대강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대강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대강초등학교 출신의 유명한 공직의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누굽니까? 유누구라고 하는 그 외교통상부 장관인데요. 그분이 대강초등학교 2회 출신인가 그래요. 아주 명문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교에서 여기가 이제 미션 스쿨인데요. 기독교 개신교 학교인데요.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학생이 대강 고등학교 학생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 학생 나중에 서울대 갔습니다. 하여튼 학교가 지나치게 좋은 교육을 믿으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특히 어린 한참 성장해야 할 청소년, 생각을 많이 가져야 할 이 청소년 시절 학생한테 일방적인 강요는 하면 안 되겠죠. 중학교는 제가 충암중앙고예요. 중량중학교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 충암고등학교를 가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셋째 이쪽 사람들하고는 전혀 틀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발탁했나 모르겠어요. 숨겨진 발톱인가요? 국민의힘당 속에서. 부인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예요. 78년생이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약 12년 차이 나는 거죠. 그죠? 띠동갑인가요, 그럼? 구소련 출신, 구소련의 옛날 소련이었을 때, 그때 이제 태어났었고, 이 사람이 원래 연극, 희극 배우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인데, 아마 영화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마 이걸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어떤 걸 바랬었던 것 같아요. 이 19년에 5월달부터 해서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올레나 젤렌스키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우크라이나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중국과 소련, 북한이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적극적인 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5월에 미국 타임즈에서 영향력이 배경이 되는데 정말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나라가 젤렌스키가 사실 전쟁이 2월에 시작했죠. 그쵸? 22년 2월에 시작했는데 길어봐야 2, 3개월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데 1년 이상을 버티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제 40살, 78년생이니까
한 몇 살입니까? 45살쯤 됐나요? 45살쯤 되는 사람이 이 강대국,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제2의 강대국을 놓고 전쟁하고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서방을 다니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외교 행사하잖아요. 대단하죠. 전쟁이 끝나면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굉장히 힘을 발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자, President 윤석열 made a surprise visit to Ukraine입니다. 그죠? 자, 대통령 윤석열이 깜짝 방문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방문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의 지속적인 겁니다. 확고한 연대와 지지입니다. 그치? 이 전훈으로 찢겨진 나라죠. 그렇죠? 이 전쟁으로 이 피폐해진 이 나라에 러시아 침공에 맞서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한국의 확고한 어떤 그 연대와 그리고 지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깜짝 방문했다랍니다. 자, 윤 대통령은 보고 맹세했다는 거죠. 자, 익스텐시브입니다. 익스텐시브. 자, 윤 대통령은요 어떠한 더 포괄적인 그러한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광범위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게 오퍼는 이렇게 해서 포를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사형시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문을. 자, 안보나 인도적인 그 지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전후 재건입니다. 그죠? as well as니까 A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포괄적인 지지를 제공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 그럽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어떤 맹세를 했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자, 우크라이나가 어떤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완료 진행형입니다. 완료 진행은 무슨 뜻이 아니죠? 일정한 어떤 시점에서 쭉 갔는데 여기 쭉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엄청난 어려움과 좌절입니다. 러시아의 인도적인, 그렇죠? 반인류적인 겁니다. 이러한 침략, 어그레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좌절로부터 공통부에 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맹세를 한 거죠. 약속을 했습니다. 자, any attempt, 어떠한 시도들입니다. 더 강한 나라, 어떤 거냐? 어떤 언더마인은 침해하다인데, 어떠한 서브리넌티, 자주권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자주권을 침해하는 더 강한 나라의 어떤 그 시도는요,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아주 대표적인 한국식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논설위원들이 좀 생각을 좀 조금 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이게 시간에 쫓기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아마 미국을 갔다 오거나 한 사람들이 한국 경제신문 보지 말라 그러는가 봐요. 자, 어떠한 circumstance,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비극이죠. 자, 그 전쟁입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그러한 전쟁의 어떤 그 비극은요, is being repeated. 매일같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입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일원으로서 방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방문은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라는 거죠.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fresh from 2 hours. 자, 2시간 정도의 정상회담을 막 마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그의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곳에서 한국의 주도는 맺었다는 거죠. 컴프레션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지지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연대, 연대 어떤 뭐 구상인가요? 이런 거를 연대 구상이라고 하나요? 연대 구상,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포괄적인 지지를 이렇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양국 지도자들은요, 어떤 것을 동의했다는 거죠. 자, 평화, 아마 뭡니까? 이거를 포뮬러를 뭐라 그러나요? 평화 공식이요? 평화 공식 정상회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협력에 동의하겠다는 거죠. 누구요? 젤렌스키가 제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공식 정상회담. 아마, 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자고 아마 젤렌스키가 제안을 했나 봐요. 자, 윤 대통령은요, 어떠한 노력에 약속했던 거죠. Induce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다고 유도하는 그러한 에퍼트, 노력들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떤 간에 평화를 위한 연대를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계획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일에 참여하도록 개발도상국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윤의 최근 방문은요, 한국의 역할을 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이렇게 좀 넓히는데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이 자유국가, 가치 외교를 바탕으로 둔 이 자유국가들의 연대죠. 연대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중추적인 어떤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익스펜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넓히는데 된다는 거죠. 자, 이 가치 외교라는 게 뭐예요? 윤 대통령은요, 그 가치 외교를 여태까지 쭉, 에드버게이트, 계속 지지하고 옹호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치 외교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가 보죠? 자유국가들 사이에, 연대를 통해서, 발전하자 그런가 봐요. 자, 예전에, former president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죠. 베트남과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각각, 이거 이스트패드 각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문해서 한국의 장병들,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의 장병들을 격려했죠. 고무격려 시켰습니다. 격려차 각각 방문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한국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를 방문한 건 처음이라는 거죠.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하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상황은요, 매우 프리케어러스입니다. 프리케어러스 발음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예전에 어떤 학생은요, 그냥 발음을 안 찾고 프리코리어스라고 이렇게 발음만 하는데 걔네들은 들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발음 기호를 보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입에서 이게 잘 나와요. 프리케어러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리스크, 경쟁 위험이 이렇게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요, 분명히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죠. 키예프를 아마 이게 영어로 말하면 키예프인데 여기는 키우인가 봐요. 키우, 그죠? 키우인가 봐요. 이런 결정했다는 거죠. 그가 폴란드를 도착한 후에, 그죠? 마지막 해외 순방지로 마지막 여정에 폴란드를 이렇게 한 후에 키우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매우 참 그렇다는 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지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가정한다면요, 윤 대통령은요,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니 이 자유국가들, 그러니까 서방 자유국가들이 어떤 그 연대의 바탕으로 둔 것을 그가 강조한 그런 행동을 이렇게 밀어붙인 데서
가치를 이렇게 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윤 대통령은 또한요,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clarify입니다. clarify. 자, 한국에 확고한 겁니다. unsorry. 확고한 의지예요. 그죠? 자, participate. 자, 재건이죠. 이 전쟁으로 이그 황폐하던 국가의 어떤 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participate는 take part in이라고도 해요. take part, 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 단어가 더 어렵죠. 이 어구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왜? 단어가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단어를 배운 다음에 이 단어를 배우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단어가 더 쉬워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우리나라 얘기하면 한자어죠, 한자어. 그죠? 이 단어가 더 쉬운데, 이게 미국식 언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이어동사라고 배웠는데요. 아우,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감을 못 잡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전쟁을 해준 것을 재건에 참여하는데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랍니다. 자, 한국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죠. 그렇죠? 1950년대, 350년 한국 전쟁의 이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부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것은요, 한국은요, 우크라이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자, 윤 대통령은요, 그의 확고한 의지를요, 표현했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요 대절이 형용사절인가요? 명사절인가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에요. 요렇게만 딱 쓰면요, 이게 지금 이 빌리브가 추상적인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절을 이렇게 동격의 대절을 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것을 느낀다는 거죠. 현실을 이렇게 깨게끔 할 것이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어떤 거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그죠? 이렇게 기억하는 그렇듯이 드니에프 강에서의 어떤 기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렇게 쓰러졌지만은 한국이 이렇게 일어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없어. 전쟁으로 이렇게 국토가 분단됐는데도 남쪽에서만이라도 굉장히 경제 건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방위 산업의 이런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죠. 물론 내부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빈부격차 심하고 그 지도층의 어떤 그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비윤리적인 행태는 너무 많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외국에서는요 대단한 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은 기업들이 한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고 튀르키예, 이건 옛날에 터키를 발음했는데 걔네들은 터키를 발음 안 한다 그래요. 영국식 발음이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여기 있는 많은 기업들은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라고 해서 양해각서입니다. 어떤 점이 시착이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어떤 양해각서입니다. 근데 이 양해각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는 있는지 저는 법률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리허빌러테이션입니다. 리허빌러테이션. 요 I 발음이 어로 발음돼야 돼, 어로. 이게 이 발음되면 액센트가 내려가는데 그럽니다. 리허빌리테이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재건에 대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죠. 이런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다랍니다. 이런 나라들이. 자, 그 가운데서 현대건설 그렇죠. 현대건설은요 보리스풀 국제공항을 다시 건설하는데 이렇게 맞춰졌고, 삼성건설은요 인바크 그렇죠. 리컨스트럭트 우크라이나의 최서단 최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리우브인가 봐요. 여기에 어떤 걸 건설하는데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윤 대통령은요,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죠. 자, 이런 것 어떤 관심을 이렇게 야기시킬 수도 됩니다. 있을지도 뭐 어떤 반대 급부죠. 그죠?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위험들을 끌어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우려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럽니다. 자, 자, 우선 보세요. first. 자, 최근의 방문은요, 러시아 정부를 자극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텔리터린다. 리텔리에터리. 이 보복적인 어떤 조치를 한국 기업과 어떤 그 국민들이죠.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과 어떤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아마 이게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면요. 아마 중국 놈들 아마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하고 아마 가깝고 아마 연병제를 할걸요. 참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대치 비용 때문에 남북이 대치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치만 안 됐다면요. 극한적인 상황이면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인이라든가 기업들 보고 철수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을 함부로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대치 비용이 대치 비용 아세요? 남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대치 비용이 이렇게 큰 겁니다. 자, 웨스터 서방은요, 이거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한국으로 하여금 요청하는 거예요. 심지어 살상 무기를 이렇게 뭐 제공하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여기서 프로바이 A2B 아시겠죠? 사형식 형태의 문구죠. 그렇죠? 요거는 3형식입니다. 요건 전체사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사형식으로 바뀌면은 2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살상 무기를 제공하도록 한국에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꼬드길지도 모르는 거죠. 유혹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라고 서방은 막 부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예산에서도 나한테 자 한국의 이 국방 어떤 생산 이런 것에 세계 9번째 국가의 어떤 그 한국에 맞는 이상을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비인도적인 차원의 일단 그 살상 무기를 제공하도록 막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이거 아무리 그래도 하면요. 한반도에서 전쟁 터집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이번 기회에 남한을 확실히 쓰려고 막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 아세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요. 한반도하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요. 남북이 전쟁이 나면요. 과연 미국 일본하고 그리고 서방은요. 어느 편을 들 것 같아요?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저는 아마 이쪽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닌가? 이쪽일까요? 왜? 저는 이렇게 봐요. 왠관이 남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지킨다 그러면요. 지켜보겠죠. 그러나 남한에서 자꾸 분란이 생기면요. 미국 철수합니다. 필리핀에서 그랬잖아요. 철수했잖아요. 그래 그 필리핀이 지금은 많은 그 해상에서 중국한테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요거는 이포트 구문이죠. 그렇죠? 보이시죠? 이포트 구문. 그렇죠? 이포트 구문 보이시죠? 이포트 구문 보이신다. 자, 그것은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A뿐만 아니니까, 자, 인도적인 측면, 그렇죠? 인도 측면은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이 그런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찾는 것은요, 그건 완전히 적절치가 않은 거죠. 왠가 아니, 그러한 움직임은요,
카타스트로피입니다. 카타스트로피. 굉장히 비극적인, 대참화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충격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더욱더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또한 이 어떤 무기 거래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군사협정이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군사 어떤 그 협력과 무기와 군사협정의 어떤 그런 거래를요, 더 가속화시키라는 겁니다. 한중대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더 고조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냉전의 제거는요, 우크라이나에서 냉전 제거는요, 비용이 대략 한 2천조 들어갑니다. 100만, 그러니까 1조인가요? 1조 580억인가요? 5,800억인가요? 그냥 달러입니다. 그죠? 2천조 원이 든다랍니다. 자, 그것에 해서 한국은요, 66조 원 정도의 어떤 재건 계획에 참여한다는 거 보세요. 2천에서 6천, 66천 얼마 안 되잖아요. 100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요? 미국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튀르키예, 폴란드라든가. 그러니까 이번 재건에, 그쵸? 재건에 폴란드가 굉장히 많은 걸 좀 투입을 했어요. 물론 폴란드가 옛날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줬죠. 한물 간 것들. 섬찟 썼죠.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가 대량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많은 걸 쓴 나라한테 공사 재건하는데 일순위에 많은 걸 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폴란드가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마 튀르키예도 그렇게 가져갈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자, 덕이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은요,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의 어떤 책임입니다. 그렇죠? 책임 있는 일원이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어떤 일원으로서 한국이 어떻게 마땅히 해야 그런 겁니다. 자, 그것은요, 적극적으로 이 재건 사업에, 그렇죠? 가능한 한 모든 걸 동원해서요, 재건 사업, 재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 아니? 노하우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축적된 거죠. 우리가 이 전후 어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오버컴이니까요.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축적된 어떤 자본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기술 그리고 어떤 노하우 많은 지식들에 대한 모든 것을 동원함으로써요. 재건 계획에 참여하는 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을 라인에 서 있다는 거 부합하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어떤 이득이에요. 자, 연대를 공고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똑같은 가치입니다. 자유에 대한 같은 가치를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이에요. 재건계획에 적극적인 어떤 참여죠. 함으로써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한국의 이득에 부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그런 것은요,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어떤 극차이들 굉장히 많은 어떤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치? 국제적으로 중추적인 국가로서 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극찬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외교에 대한 길을요, 사설을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대치돼 있어 갖고 그쵸? 좀 문제가 있는데 전 정부가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